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4억 부 이상 판매되며 일본 만화 역사를 다시 쓴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귀멸의 칼날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든 작가의 얼굴을, 본명을, 심지어 정확한 성별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천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창작자가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사인회도 공개석상 등장도 전혀 없었죠. 대신 악어 한 마리만 그려놓고 이게 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작가가 작품이 정점에 올랐을 때 미련 없이 끝을 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더 오래 연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판단하자 펜을 놓았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베일에 쌓인 천재, 고톡의 코요하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톡의 코요하루. 이 이름조차 본명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 만화계에서 이렇게 철저히 정체를 숨긴 작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만화가들은 어느 정도 대중 앞에 서게 되지만 고톡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한 악어 캐릭터였습니다. 단행본 작가의 말, 편집부와의 소통, 팬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곳에서 이 악어가 그를 대신했죠. 왜 악어였을까요? 일각에서는 그의 고향인 후쿠오카의 방언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작가로서의 철학이었다는 점입니다. 고톡에는 처음부터 작품과 작가를 분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자들이 작가의 얼굴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하기를 바랐죠. 성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남성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는 여성이라는 추측이 우세해졌습니다. 섬세한 감정 묘사, 캐릭터 간의 관계 표현 방식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죠. 하지만 고톡에는 이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익명성은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귀멸의 칼날 속 캐릭터들은 외모나 능력보다 내면의 상처와 성장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마치 작가 자신이 겉모습 대신 내면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일본 출판계 관계자들조차 고토게를 직접 만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담당 편집자와의 회의도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되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만남만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줍음이나 사회 깊이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보호이자 작품 중심주의였습니다. 세상이 작가의 얼굴을 궁금해할 때 고토게는 이렇게 답한 셈입니다.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봐주세요. 고톡의 코요하루의 작가 경력은 밝은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초기 단편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겁고 어두운 주제가 반복됩니다. 죽음, 상실, 인간의 나약함,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 일반적인 소년 만화의 문법과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었죠. 편집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너무 무겁다.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밝은 요소가 부족하다. 실제로 그의 초기 읽기 컷 작품들은 상을 받기도 했지만 연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상업적 가능성보다는 예술적 완성도가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이 어두움은 결점이 아니라 고토게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을 찾으려 했죠. 이런 시선은 나중에 귀멸의 칼날에서 혈귀들의 과거를 그리는 방식으로 꽃피웁니다. 그의 그림체도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정교하고 세련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많은 가운데 고토게의 선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인체 비율이 어긋나는 컷도 있었고 배경 처리도 미숙했죠. 하지만 이 투박함 속에는 날 것의 감정이 살아있었습니다. 편집부와의 관계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상업성을 요구하는 편집부와 자신의 색깔을 지키려는 작가 사이의 긴장. 하지만 고토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믿는 가치를 끝까지 밀고 나갔죠. 귀멸의 칼날 연재가 시작되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반 인기는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일부에서는 조기 종료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림이 투박하다는 비판은 계속되었고 스토리도 기존 소년 만화의 공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고토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그려나갔습니다. 그 어둠과 무거움이, 투박함과 날 것의 감정이 결국 작품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기의 실패와 비판은 고토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단단함은 이후 엄청난 성공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포터블이 제작한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화 단 한 에피소드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를 처음 펼치는 장면. 불꽃이 춤추듯 화면을 가득 채우고 아버지의 기억이 오버랩되며 절망적인 전투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이 몇 분이 귀멸의 칼날을 단순한 만화에서 사회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19화 신작화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애니메이션 한화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냐는 감탄이 쏟아졌죠. 원작 만화책은 서점에서 동났고 전권 재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고토게의 투박하다던 그림체는 이제 독특한 개성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순전히 애니메이션 덕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촉매였을 뿐 폭발할 에너지는 원작에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토게가 몇 년간 쌓아온 이야기의 힘, 캐릭터의 깊이, 세계관의 탄탄함이 없었다면 아무리 화려한 영상도 이런 반응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귀멸의 칼날이 다른 소년 만화와 달랐던 결정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작품에는 단순한 악당이 없습니다. 혈귀들조차 한때는 인간이었고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루이는 가족을 갈망했고 아카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죽음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주요 캐릭터들이 죽을 때 작품은 그들의 희생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렌고쿠의 죽음 이후 탄지로가 보이는 반응, 시노부의 희생이 가진 의미. 이런 무게감이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고토게가 전형적인 소년 만화 공식을 의도적으로 비튼다는 점입니다. 강해지면 승리한다는 단순한 구도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지고 희생해도 완벽한 승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존엄성, 서로를 향한 연민과 존중이 진짜 승리라고 말하죠. 캐릭터들의 관계도 특별합니다. 탄지로와 네즈코의 남매에 제니치의 성장, 이노스케가 인간미를 되찾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게 설득력 있게 그려집니다. 고토게는 캐릭터의 내면을 그리는데 탁월했고 이것이 작품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2020년 귀멸의 칼날은 일본 만화시장 전체 판매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극장판 무한열차편은 일본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죠. 투박한 그림체로 비판받던 신인 작가가 일본 문화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205화로 완결된다는 발표였죠. 팬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인기 있는 순간인데 왜 끝내는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을 겁니다. 귀멸의 칼날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더 연재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스피노프를 만들 수도 속편을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판사는 연재 연장을 설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토게 코요하루는 단호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무장과의 최종 전투가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왔으며 캐릭터들의 삶이 마무리되었으니 더 이상 그릴 게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작가 인쇄만 해도 천문학적 금액인데 그 돈을 마다하고 펜을 놓은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선택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토게는 직접 설명한 적이 없지만 그의 작품 세계관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처음부터 끝을 향해 달려온 이야기였습니다. 탄지로가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무잔을 쓰러뜨린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그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많은 만화들이 인기를 끌면 무한정 연장되곤 합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나고 더 강한 위협이 등장하고 끝없이 파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의 감동은 희석되고 작품은 피로해집니다. 고토게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의도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던 거죠. 독자들이 아쉬워하는 것보다 작품이 망가지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완결 후 고토게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연재 소식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가끔 팬북이나 화집에 짧은 코멘트를 남기는 게 전부였죠. 마치 할 말은 다 했다는 듯이요. 이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고토게에게 귀멸의 칼날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하나의 완성된 예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술은 이미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는 거죠.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돈보다 예술을 택한 작가, 인기보다 완성도를 택한 창작자. 고토게 코요하루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토게 코요하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은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SNS도 하지 않고 공개 활동도 전혀 없으니 알 방법이 없죠. 하지만 그의 부재는 이상하게도 존재감을 만듭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은 여전히 살아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읽고 보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없지만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죠. 고토게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완성도 높은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완벽하게 설계된 군더더기 없는 서사. 205화라는 결코 길지 않은 분량에 담긴 압도적인 감정의 밀도. 둘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인정하는 시선. 이것은 단순한 만화적 기법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셋째는 작가로서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작품으로만 말하기.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완결하기. 돈보다 예술적 완성도를 우선하기. 이 모든 게 오늘날 창작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귀멸의 칼날은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 만화 역사상 최단기간 1억 부 돌파, 연간 판매량 최고 기록, 극장판 흥행 1위 등등. 하지만 진짜 기록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작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깊은 울림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 귀멸의 칼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죽음과 상실, 고립과 고통을 경험하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견디면 된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죠. 고토게 코요하루는 증명했습니다. 작가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야기 하나만으로 시대를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진짜 힘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귀멸의 칼날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탄지로의 첫 전투를 보며 가슴이 뛰고 렌고쿠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고 무잔과의 최종 전투에 손에 땀을 쥘 거예요. 고토게는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악어 가면 뒤에 숨었던 한 작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이야기. 그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토게가 원했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사라지고 오직 이야기만 남는 것.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귀멸의 칼날, 그리고 고토게 코요하루. 이 이름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베일에 쌓인 작가가 만든 전 세계를 울린 한 편의 완벽한 이야기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토게 코요하루의 선택에 대해, 귀멸의 칼날이 남긴 의미에 대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